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수 우파가 통합보다 시급히 해야 할 일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백선엽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보수 통합 문제는 백선엽 장군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엽 장군에 대한 최근 뉴스는 광복회라는 단체의 회장이라는 양반이 백 장군을 향해 날린 독서를 다룬 것입니다.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이 백선엽 장군을 영웅으로 예우한 사실을 두고 광복회장 김원웅 씨가 나치 찬양과 같다라고 발언했는데요.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이 나치 독일군의 장군쯤 된다는 얘기겠죠. 김원웅 씨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와 일제를 물리친 건 독립군이 아니라 미군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는 아예 인용 부호도 생략해가며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표현합니다. 반일 감정에 사로잡힌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홀대받는 백선엽 장군이지만 정작 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와 맞서 싸웠던 미국이 백 장군을 어떻게 대우할까요? 얼마 전 백선엽 장군의 100세 생신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보시죠. 이분이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인데 무릎을 꿇고 악수를 청하는 게 보이십니까? 에이브럼스 장군은 빌스 미 8군 사령관과 함께 백 장군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100세 생신을 축하한 모양입니다. 이 사진은 뭔가 귀여우면서도 흐뭇하지 않습니까? 이 사진에 등장하는 에이브럼스 장군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올해 미 국방부에서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의 24페이지입니다. 여기 에이브럼스 장군이 미 상원에 증언하는 자리에서 한미 동맹은 피로 별인 철갑과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에이브럼스 장군이 한국을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백선엽 장군에 대한 미국 전현직 군 장성들의 예우는 작년에 더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사성 장군으로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백 장군의 99세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역시 무릎을 꿇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백 장군을 존경한다고 아주 그냥 얼굴에 다 써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을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의 화면을 보시죠. 이건 얼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해리스 대사가 올해 9월에 10여 명의 여야 의원을 만나서 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이 외교적 결례다, 오만하다라고 말했다는데 제가 봤을 땐 해리스 대사가 문재인은 북한의 간첩 같다 라고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외교적으로 애둘러 표현한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해리스 대사가 문재앙을 두고 하는 발언을 보면 백선엽 장군을 대하는 태도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아까 보셨던 에이브럼스 미군 사령관은 작년에도 백선엽 장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인사했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의 보병훈련 박물관에서 백 장군의 육성을 보관한다고 아주 뻑적지근하게 예우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주한미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 등 미국의 전현직 군 장성들이 백선엽 장군에 대해 이렇게 무한한 존경과 극진한 예우를 표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백선엽 장군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다부동 전투의 승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여기서 잠깐 다부동 전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북한군의 6.25 남침 전략은 미군이 상륙하기 전에 한반도를 집어삼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6.25 전쟁을 배후 조정하던 소련의 전략가들은 미군이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상륙하는 데에는 빨라야 45일 정도 걸린다고 예상했고 한 달 안에 전쟁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6.25 발발 50일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게 됩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한 국군 제1사단은 미군 2개 연대와 함께 경상북도 칠곡 다부동에서 북한군과 전투를 치룹니다. 당시 제1사단의 병사들은 이틀이나 굶어 몹시 허기진 상태였고 탈영병도 속출하는 데다가 북한군은 이미 낙동강 도하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백장군이 전투를 앞두고 병사들을 독려한 말이 유명합니다.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싸웠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서 밀린다면 우리는 바다에 빠져야 한다. 저 아래에 미군들이 있다. 우리가 밀리면 저들도 철수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끝이다.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두려움에 밀려 후퇴하면 너희가 나를 쏘아라. 나를 믿고 앞으로 나가서 싸우자. 국군 제1사단 백선엽 장군은 다부동 전투의 승리로 북한군의 낙동강 전선 돌파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고, 곧 이어 9월 15일 미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무난히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백선엽 장군이 이끌던 제1사단의 다부동 전투 승리가 없었다면 인천 상륙 작전도 없었을 것이고,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대다수 한국인들은 지금쯤 조석으로 수령님 교시나 외우면서 강냉이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백선엽 장군이 다부동 전투의 영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6.25 발발 이전에는 국군의 정보국장으로서 숙군을 지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 남종옥 박사의 컬럼 기사입니다. 여기서 남 박사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6.25 전쟁에서 북한군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세였던 국군이 전쟁 기간 동안 결사항전, 악전고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6.25 전쟁 발발 이전부터 대대적으로 실시된 숙군 덕분이라는 게 이 칼럼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숙군이란 군 내부에 침투한 좌익 공산 세력을 뿌리 뽑는다는 뜻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자 공산주의자들은 신생국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1948년 10월에 여순사건이 일어납니다. 여순사건은 여수에 주둔했던 국군 제14연대에 침투한 공산 세력이 군내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해 12월 국가보안법을 제정 공포하고 군은 이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숙군에 착수합니다. 6.25 발발 직전까지 4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숙군 작업으로 백선엽 정보국장 휘하의 정보당국은 군인 801명과 군관계 민간인 526명, 도합 1327명을 검거함으로써 군내 공산 세력을 대부분 척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러한 숙군 작업 덕분에 대한민국 국군은 6.25 전쟁에서 내부의 적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숙군에 참여했고 주월 한국군 사령관과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했던 이세호 장군은 숙군을 이렇게 평합니다. 숙군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6.25와 같은 대참변이 발생했다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의 늪에 빠졌을 것이다. 박헌영은 인민군이 서울만 점령하면 40만 이상의 민중 봉기와 군내 반란으로 남한은 하루아침에 공산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북한의 남침 후 군에서는 단 한 건의 반란 사건이나 하극상 사건은 물론 민중 봉기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칼럼을 쓴 남정옥 박사는 숙군을 이렇게 평합니다. 6.25 전쟁 초기 전황이 매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국공내전에서 장제스 군대처럼 집단적인 투항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전쟁 이전 이승만 정부의 이와 같은 대대적인 숙군 조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화력과 장비, 정예 병력 등 모든 면에서 우세했던 장개석 국민당군이 모택동의 공산당 군에게 패하여 본토에서 쫓겨난 주요 원인도 사실 내부 좌익 공산 분자들이었습니다. 우세한 전력을 믿고 숙군 작업 없이 공산군과 싸우다가 패전한 케이스는 국공내전뿐이 아닙니다. 보시는 사진은 자유월남의 조종사이자 월맹의 간첩인 응위엔 딴쭝입니다. 1975년 4월 8일 자유월남 공군에 월맹을 폭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응위엔 딴쭝도 이 명령을 받고 F-5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간첩조종사는 월맹을 폭격하지 않고 놀랍게도 자유월남의 대통령궁을 폭격한 뒤에 월맹 진영으로 도주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당시 간첩조종사의 폭격을 맞은 대통령궁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75년 4월 30일 월맹군은 사이공을 함락합니다. 세계 4위의 공군력을 갖추고 있었던 자유월남이 이렇게 허무하게 패망했습니다. 6.25 당시 모든 면에서 열세였던 국군이지만 숙군이 있었기에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었고 군 내부의 간첩이 득실됐던 장개석 국민당군과 자유월남 군대는 전력이 훨씬 우위에 있었음에도 공산군에게 처절한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북 좌익 세력이 백선엽 장군의 자꾸 친일 프레임을 씌우면서 못 잡아먹어 안달인 이유를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숙군 작업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숙군이 6.25 전쟁의 판도에 미친 영향은 보수 우파가 문86 집단과의 결전에 앞서 내부의 적을 척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86 집단은 스스로 명을 재촉하는 중이므로 당장 얘들과의 싸움은 급하지 않습니다. 범김무성파 사기 탄핵을 수용하자는 세력은 보수 우익 세력의 암덩이입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문86 세력과 야합하여 박 대통령의 정책마다 어깃장을 놓았고 당의 내부 분열을 일으켜 멀쩡하던 당 지지율을 끌어내려 총선 패배를 야기하였습니다. 마침내는 박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끌어내어 문86 세력의 아가리에 마녀 사냥의 희생양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사기 탄핵 세력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암 환자가 암세포와 공존 공생하자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보수 우익 세력은 지금 급히 암 수술을 받아야 할 암 환자입니다. 문86과의 전쟁은 암 수술을 받고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유승민 일당의 국회법 개혁에 맞서 단호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들의 심판을 호소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